전화를 계속 받게 될 겁니다. TV 보는데 소리가 안 나와. 아빠 왜 이거 안 나와요? 뭐 이런 거죠. 오디오 왜 안 나와요? 이런 소리 계속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운드바가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단순하게 TV 틀었을 때, 그 어느 누구나,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구나 TV를 틀었을 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에서 영화를 딱 했을 때, 마블 영화 이런 거 딱 틀었을 때 그냥 서라운드로 팍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운드바 스피커를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특히 요새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OTT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래서 집에서도 일반적인 스피커로 즐기는 거 또는 TV 스피커보다는 사운드바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게 조금 대세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굉장히 좀 가격대 성능비가 조금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공동구매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필립스사에서 나오는 8000 시리즈 사운드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TAB8805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특징, 장단점도 다 분석해 드리고 그거보다는 소리를 조금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괜찮고, 그리고 집에서 놨을 때 그렇게 인테리어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저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런 사운드를 충분히 내주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돌비 애트모스까지도 호환이 되는 그런 사운드바입니다. 그래요, 이 사운드바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그리고 소리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제품은 서브우퍼가 추가가 되어 있는 3.1 서라운드 사운드바입니다. 3.1이라고 하면 처음에 있는 3 그리고 0.1, 이건 뭘 나타내느냐, 3은 분리되어 있는 3개의 스피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0.1은 서브우퍼의 개수를, 서브우퍼의 채널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운드바 안에 3개의 분리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센터, 라이트에 3개의 분리된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별도의 서브우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3.1 서라운드를 구현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돌비 옵션을 다 호환합니다. 돌비 디지털 관련되어 있거나 돌비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거의 다 호환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컨텐츠죠. 음향적 컨텐츠, 돌비 애트모스까지도 호환을 합니다.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서브우퍼인데 6.5인치의 서브우퍼인데 400W급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400W급이라고 하면 프로의 400W급처럼 그렇게 출력이 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정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 400W급 서브우퍼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에서 지금 그 필립스 제품으로 이렇게 제품군을 묶고 있는, 와이파이로 묶고 있는 플레이파이라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플레이파이를 통해서는요, 필립스 제품들끼리 하나로 앱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거실에 있는 스피커들 한 그룹, 방에 있는 스피커 한 그룹, 다른 데 있는데 스피커 한 그룹, 근데 전체를 갖다가 또 소리를 같이 낼 수도 있고, 또 별도로 구입한 스피커들이 양쪽에 있다면 2개를 스테레오 모드로도 틀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플레이파이 기능, 그리고 그 플레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와이파이로 무손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ARC 기능, 그러니까 TV에서 재생되고 있는 소리를 HDMI로 역으로 뽑아서 오디오 신호를 뽑아내는 ARC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ARC 기능,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까지 아주 고품질의 그 서라운드 사운드를 갖다가 HDMI 포트로 뽑을 수 있는 그 기능까지도 호환되는 모델이고요. 포트들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HDMI 포트 입력 2개, 그 다음에 출력 하나가 있고요. 이 출력이 ARC 기능이 되는 출력입니다. EARC까지. 그리고 광 케이블 포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억스 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 와이파이는 플레이 파일을 이용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애플의 에어플레이 2 기능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바 이 자체는
160Hz부터 시작해서 20,000Hz까지를 사운드바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0Hz에서 160Hz까지는 서브우퍼, 아까 6.5인치 서브우퍼가 소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이 뒤에 좀 있지만 크기가 얼마나냐면 좌우의 길이가 1m, 그러니까 1060mm 정도 되고요. 높이는 59니까 6cm가 좀 안 됩니다. 6cm가 좀 안 되고 깊이가 110이니까 11cm 정도 되는 그런 사운드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높이가 41cm에서 높이에 앞뒤 뎁스가 368cm, 그러니까 3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8cm가 아니라 36.8cm죠. 예, 36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폭이 되게 슬림한 편인데 15cm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서브우퍼가 별도로 있고, 이 서브우퍼는 전원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무선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운드바의 무게는 약 3.1kg 정도의 사운드바가 무게가 되고 서브우퍼는 5.3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참 매력적인데 가격이 7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가요. 그래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들어가면서 소리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우선은 다양한 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비교하는 이 장단점은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다양한 입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HDMI도 2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HDMI 출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출력은 ARC 그리고 EARC까지 돼서 역으로 오디오 신호를 뽑을 수 있는 그 기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 포트가 있습니다. 저는 옵티컬 포트로 테스트를 하면서 뭐 오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영화도 옵티컬 포트로 테스트했는데 호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억스 포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날로그 시스템하고도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블루투스는 되는데, 블루투스는 살짝 아쉬운 거는 SBC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AC라든지 aptX는 되지 않으니까 블루투스 연결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대신에 좋은 게 있죠. 네, 에어플레이가 됩니다. 네, 에어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플 기기에서는 그냥 바로 에어플레이로 재생해서 무손실 음원을 재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에어플레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플레이파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플레이파이를 통해서 플레이파이의 파일들을 제공을 하는 걸로 오디오 전송을 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억스로 아날로그 억스, 광 케이블, HDMI 이런 포트들, 다양한 포트들을 이 금액대에 있는 사운드바 치고는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점은요. 뭐니뭐니 해도 저는 에어플레이 2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애플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에어플레이 2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이 에어플레이를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애플 기기에서 굉장히 쉽게 그냥 뭐야 이거 왜 출력이 뭐 하나가 뜨지? 마치 내가 애플의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딱 연결하면 그냥 내가 음악 재생할 때 뭘로 연결할 걸 딱 선착 뜨는 것처럼 그냥 뜹니다. 네트워크 상태에 이 스피커가 있으면 그냥 출력이 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 이름으로 뜹니다. 뭐 사무실이면 사무실로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재생할까? 버튼만 딱 전화기에서 누르게 되면 바로 음악이 재생이 되는데, 물론 딜레이는 한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와이파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딜레이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음악을 들을 때는 딜레이를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은 무손실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손실 음악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애플 에어플레이, 그리고 에어플레이 중에서 에어플레이 2,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제 에어플레이 2까지도 지원을 한다는 게 장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적인 거와 이제 기능적인 거, 편의적인 거를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처음에 샀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고민하실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는 전원만 연결하면 본체하고 그냥 붙습니다. 네, 다른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 없고 무선으로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가 재생되는 소리의 저음 부분만 무선으로 서브우퍼로 전송이 되고, 서브우퍼는 단순하게 전원만 넣어주면 전원을 통해서 그 기기가 앰프가 동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본체하고 연결돼서 사운드바와 연결돼서 오디오가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급 기종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고급 기종들은. 그런데 이 고급 기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10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에요. 예. 이 금액대에서는 이렇게 막 블루투스로 연결해 갖고서 또는 와이파이나 무선으로 연결해서
서브우퍼의 소리나 서라운드 스피커의 소리를 전송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 다 고가로 가야지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에서 그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이 된다는 것을 장점에 놓을게요. 앱을 통해서 사실 좀 많은 걸 해봤습니다. 펌웨어도 업데이트 해보고 앱을 통해서 제어도 좀 해보고요. 서라운드 모드도 켰다. 그러니까 투 채널 음악이어도 서라운드를 켜고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EQ를 톤을 바꿀 수도 있고, 기본 들어가 있는 EQ의 프리셋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기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물론 앱을 2개를 깔아야 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플레이 파일을 재생을 할 수 있는 그 기능, 플레이 파일 기능의 앱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기기를 제어하는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앱을 깔아서 2개의 앱을 통해서 기계를 플레이 쪽에 관련된 걸 제어하거나 또는 기계의 세팅에 관련된 걸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앱을 깔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어하신다면 저 기계를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리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소리가 정말 준수합니다. 네, 70만 원짜리 치고는 소리가 생각보다 준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플랫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가감이 없다고 맞춰놓은 그 세팅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밸런스가. 물론 약간의 EQ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정하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환경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스피커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옵션, 5밴드짜리 EQ도 갖다 놓은 것도 괜찮고, 그런데 기본으로 중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운드가 생각보다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사운드가 준수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 이하에, 특히 70만 원대의 사운드바, 그것도 서브우퍼를 포함하고 있는 사운드바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래 뭐 그냥 어느 정도 하겠지.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제품들 좀 들어봤으니까. 그래 그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특히 서브우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운드바의 스피커가 무리하지 않았어요. 사운드바의 스피커가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중저역부터 시작해서 고역까지만 내주니까 사운드바에서는 되게 충실하게 사운드를 뽑아주고 있었고, 그리고 160Hz 이하의 저음은 서브우퍼에서 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가 이렇게 과하게 찌그러지는 소리 별로 없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3.1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사운드가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다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나중에 가면서 이제 서라운드 모드를 지금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설명하겠지만, 생각보다 스테레오를 밸런스를 잘 잡아놓으니까 뒤에 나오는 서라운드도 밸런스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괜찮은 사운드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요,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튜닝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이런 튜닝 값들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느 환경에서, 어떤 음악에서, 어떤 재생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봐서 EQ를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 들어있는 영화, 목소리, 음악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세팅들도 바꿔봤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기본 들어있는 프리셋 자체가 과하지 않은 EQ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이런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사운드바들의 EQ를 바꿔보면 또는 프리셋을 바꿔보면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막 저음을 확 들어온다든지 고음을 확 들어온다든지 중음을 확 든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디를 쑥 빼버리고 중음만 확 켜놓고 막 이렇게 해서 드라마틱한 EQ 세팅을 조금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EQ 값은 웬만하면 안 썼어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커스텀에서 나오는 EQ의 창을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5 이상 키우지 못하게 또 마이너스로 5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이 EQ의 범위를 좀 한정을 지어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만약에 이 스피커가 중심이 잘 안 맞는 상태에서 요거밖에 제어를 못한다고 하면 저는 불만이었을 거예요. 중심이 안 맞았으니까 내가 어거지로 맞추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5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dB의 이 범위는 제가 EQ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이 제품은 아까 들어본 것처럼 0지점에서 기준으로 나오는 사운드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EQ를 만진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만 적당히 EQ가 먹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셋으로 들어가 있는 음악이라든지 영화 모드 이런 걸 바꿔보면 그 모드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레벨을 보정을 해서 적정하게 EQ를 보정해서 그 영화나 음악의 좀 액센트에 맞는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중립을 잘 지키면서 거기서 살짝의 터치로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거. 이 부분은 필립스가 생각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금액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밸런스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한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서라운드 모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3.1 서라운드에서 무슨 서라운드 입체감을 느끼느냐라고 하는데 그 입체감을 좀 잘 느끼겠어요. 얘네가 어떻게 했느냐? 서라운드 모드를 켜게 되면 스테레오감이 원래 그 LCR 스피커에서 원래 레프트 소리는 여기서 나고 라이트 소리는 여기서만 딱 나야 되는데 이거를 서라운드 모드를 켜게 되면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오른쪽, 그러니까 스피커가 좀 더 와이드하게 벌려진 듯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저희도 이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 와이드하게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의 스피커의 위상의 틸팅을 통해서 음상이 조금 더 좌측으로 가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사실 1980년대부터 실제로 적용됐던 이 기술인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 모드를 켰을 때 더 와이드하게 뽑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지금처럼 뭐 스테레오 모드일 때와 서라운드 모드일 때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입체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심지어는 사운드바가 앞에 있고 3.1 서라운드밖에 없고 서라운드 스피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 볼까요? 금액이에요. 금액.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금액이에요.
특히 사운드바 하나만 놓고서 이 금액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운드바 하나만 놓고 이 금액이라고 해도 그래 그럴만하다 이 정도 기능이면. 근데 거기 서브우퍼가 추가가 돼 있어요. 400W급 6.5인치 서브우퍼가 무선으로 구동되는 애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서브우퍼까지 포함으로 이 금액이야?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오는데 서브우퍼가 추가가 돼 있는데 금액이 이 정도야? 야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단점을 가격의 기준으로 한번 제가 판단해서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겁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앱을 연결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애를 먹었어요. 원래는 매뉴얼에 따라서 앱을 설정을 할 때 기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와이파이를 내 폰하고 먼저 연결한 다음에 앱을 통해서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암호를 넣어주면 무슨 암호냐면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망 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망 암호를 넣어주면 그 네트워크망에 이 사운드바가 연결이 되고 저도 그 네트워크망에 연결돼서 와이파이 상태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앱을 처음에 썼을 때 제품을 처음에 연결할 때 해야 되는 기능인데 요거 할 때 조금 애를 먹었어요. 왜냐? 저희 사무실은 사무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5기가대를 쓰고 있습니다. 5기가 네트워크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스펙상에서는 2.4기가, 5기가가 둘 다 되는 와이파이가 내장됐다고 했는데 여기의 스튜디오도 5기가,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도 5기가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연결해서 자꾸 튕겨나가더라고요. 자꾸 튕겨나가서 왜 그러지? 혹시 2.4기가에서는 잘 되나? 라고 해서 2.4기가 와이파이 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2.4기가 와이파이 망에 연결을 했더니 거기서 안정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4기가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잘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지만 5기가에서는 살짝 연결의 불안정성이 있는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2.4기가 망으로 바꾸신 다음에 2.4기가 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안정적으로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센터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피키하게 뽑았어요. 단점이 별로 없어서 피키하게 뽑았는데 이 가운데에 센터 스피커가 위치를 하는데 실제로 음상을 들어보면 자꾸 중심에서 살짝 왼쪽에 음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센터 스피커의 실질적인 위치가 살짝 왼쪽으로 갔나 봐요. 이거를 느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저는 자꾸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훈련된 사람이니까 왜 음상이 자꾸 왼쪽으로 가지? 뭐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스피커 자체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왼쪽에 센터 스피커만 살짝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리가 센터 소리가 살짝 왼쪽에서 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민감하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시니까 사실 단점이 안 넣어도 되는데 단점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단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벌써 마지막 단점인데 마지막 단점은 서브우퍼의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서브우퍼의 사운드가 아무래도 6.5인치 드라이버, 작은 드라이버를 쓰고 그 다음에 400W라는 좀 큰 앰프로 구동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서브우퍼의 사운드 자체가 약간 영화에 최적화된 사운드예요. 영화에 최적화된 사운드. 약간 좀 아쉬워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정말 극장에서 듣는 듯한 떠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긴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불명한 듯한 느낌. 사운드바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운드바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사운드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기대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영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브우퍼의 소리, TV 소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운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현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바로 뒤에 있는 바이노럴 마이크로 전환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바이노럴 마이크로 듣고 계시고요. 이 공간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어폰을 끼시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똑같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시면 아마 이 공간에 있는 소리 비슷하게 듣게 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와서 얘기하거나 뒤로 와서 얘기하거나 이쪽 옆에 와서 얘기하거나 이쪽에 와서 얘기하게 되면 그럼 느껴지실 겁니다. 문도 닫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럴 마이크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운드 바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everyone? But you wanted more? Assemble. Is that everyone? But you wanted more? Assemble. 어떠신가요? 네, TV 소리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렇듯이 지금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영화에서의 사운드, 특히 서브포의 소리는 사실 극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간접적으로 들을 정도로 굉장히 딥한 소리들이 잘 나옵니다.
물론 40Hz 이하의 소리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100에서 한 50Hz 사이의 그런 베이스는 잘 생성해내지만 그게 약간 좀 극장에서 나온 듯한 이렇게 구구구구구구구 약간 울리는 소리로 나오지 좀 정확하고 명료하게 딱딱 떨어지는 서브우퍼의 소리가 아닌 거는 사실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장점과 단점, 뭐 따지고 보면 단점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기준이 일단은 사운드바, 그 중에서도 이 금액대에 있는 사운드바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돈이면 그냥 두 페어, 그러니까 한 페어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북셰프 타입 스피커를 갖다 놓으면 더 좋지 않냐? 그거와 사운드를 비교하면 뭐가 더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북셰프 타입이 더 좋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이면 한 35만 원 정도 하는 좌우의 스피커, 앰프 내장형 되어 있는 뭐 스튜디오 모니터도 괜찮고요. 요새 괜찮은 애들 있어요. 30만 원대. 그런 걸 놓게 되면 소리는 그게 더 좋죠. 근데 거기서의 단점이 있죠. 왜냐면 TV하고 바로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결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요새 TV들이 아날로그 출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뭐 리시버 또는 뭐 프리앰프 이런 비슷한 중간 과정, 믹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비를 연결을 하고 TV를 연결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장비, 리시버, 뭐 튜너, 뭐 프리앰프 또는 믹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뭐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반 북셰프 타입을 사는 게 훨씬 더 사운드를 더 정교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북셰프 타입은 서라운드 사운드 같은 거는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영화 볼 때 서브우퍼의 그런 울림, 우는 그런 사운드는 듣기 어렵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쓰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 북셰프 타입을 쓰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인과 함께 그냥 거실에서 이 사운드바를 사용을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바는 전원을 켜는 순간에 동시에 시스템이 켜지고 그냥 TV와 하나가 된 듯하게 볼륨 조정이 먹으면서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북셰프 타입의 별도로 구매하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사용을 한다고 친다면 누군가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매크로 기능이 있는 리시버에 매크로 기능이 있는 그 리모트를 사용을 해서 TV하고 오디오가 동시에 제어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괜찮은데요. 또 그걸로 하면 또 금액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북셰프 타입만 달랑 놓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전화를 계속 받게 될 겁니다. TV 보는데 소리가 안 나와. 아빠 왜 이거 안 나와요? 뭐 이런 거죠. 오디오 왜 안 나와요? 이런 소리 계속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운드바가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단순하게 TV 틀었을 때, 그 어느 누구나,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구나 TV를 틀었을 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에서 영화를 딱 했을 때, 마블 영화 이런 거 딱 틀었을 때 그냥 서라운드로 팍 나오는 거예요. 땅이 막 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앱을 통해서 제어하는 값들은 넣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그냥 TV만 틀면 동시에 켜지면서 소리가 오늘 들어보신 그 정도 사운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운드바가 사실은 굉장히 이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오디오를 즐기실 거라면 사실은 제가 추천했던 그런 많은 다른 스피커들과 조합을 해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뭐 PC파이 뭐 아니면 홈 하이파이 뭐 이런 거를 즐기셔도 돼요. 홈 시어터 이런 걸 즐기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역이고 가족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즐기실 때는 이런 사운드바가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운드바 중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필립스 8000 시리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사운드가 준수한 굉장히 괜찮은 아주 괜찮은 사운드 갖고 있는 사운드바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구독자 특별 기획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공동구매 설명드릴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하게 이 제품이요. 실제로는 70만 원대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어디는 69만 9천 원, 어디는 뭐 71만 얼마, 73만 원, 뭐 배송비 따로 하고 해갖고선 지금 70만 원대 또는 69만 9천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만 지금 영상 밑에 있는 내용 보기에 있는 그 링크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 댓글 첫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54만 9천 원.
54만 9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가 디스카운트된 54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지금 빨리 클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고 사운드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은 솔직히 프로오디오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지만, 근데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 그냥 TV 사운드가 좀 별로여서, 아까처럼 TV 사운드가 좀 별로여서 좀 사운드바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링크를 알려주세요. 이 링크 그냥 복사해서 친구분들한테 보내주셔서 지금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하시면 무려 15만 원 저렴한 54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고 필립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거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운드바, 스피커 앞으로도 좀 리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되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